저기 뒤에 원뿔 모양 보이시죠? 저 네. 그래픽이 아니라 이륙하다가 그게 엔진에 튀어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그 도중에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엑시9라는 진짜 항공기가 멋지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미국 특유의 파일럿이 탈 때 탑건 타고 싶게. 네. 그 이제 약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이륙할 때는 몇 도로 좀 꺾이고 착륙할 때는 훨씬 더 많이 꺾여야 돼요. 아, 저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가변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상위 1%TV의 형 황원장, 동생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엄청 흥미로운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서울 뉴욕 7시간 만에 어떻게 가나요? 네, 나사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혁신적인 초음속 항공기 X-5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X-59를 타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7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발 중인 비행기인데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7시간 만에 끊을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황 원장님 혹시 네. 그 콩코드라는 비행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있었던 그 거. 브로마블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비싸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이유가 또 있나요? 2000년 7월 25일 네어 프랑스 소속 콩코드 여객기가 파리에서 이륙하는 도중에 추락해서 탑승객, 승무원 109명 전원과 지상에 4명이 있었는데 같이 전부 다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네, 사고가 맞아요. 꽤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근데 이륙하다가 또 뭐 쇠꼬챙이 같은 거를 밟았는데 그게 엔진에 튀어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멈췄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그 도중에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전원 사망. 그리고 이제 콩코드는 운영 비용이 매우 높은 항공기였어요. 초음속 비행은 상당한 연료를 소모를 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높은 운영 비용이 항공사한테는 이제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벼워야 되니까 승객을 많이 못 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물 같은 걸 싣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환경, 이제 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한 양의 소음을 발생시켰어요. 왜냐하면 초음속이기 때문에 그 사운드 배리어를 뚫을 때 나는 소닉 붐이라고 하는 그 소음이 환경적 우려 그리고 지역사회 반대,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충돌이 있었고요. 최소 미국에서는 저고도에서는 초음속 비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닉 붐 때문에요. 그럼 최신 스포츠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땅콩 소리 같은 따다당 이런 소리 같은 느낌의 엄청나게 큰 소음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궁금하니까 소닉 붐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X-59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 그 나사와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X-9라는 진짜 항공기가 멋지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미국 특유의 파일럿이 탈 때 탑건. 영상을 꽤 신경 써서 찍은 것 같아요. 타고 싶게. 네. 그 이제 약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지금 모양 보시면 승객이 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소음을 줄이는 거를 포인트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사업성으로 분명히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이제 2주 전에 나온 영상이고요. 소닉붐을 줄인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닉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전투기거든요. 저기 뒤에 원뿔 모양 보이시죠? 저 네. 그래픽이 아니라 소닉붐 현상은 이 비행기가 공기 중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음속을 초과하는 순간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충격파가 아까 그 원뿔 모양이 있었죠. 근데 그게 마하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기 분자들이 물체 앞에서 압축이 되고 통과하면서 뒤에서는 확장이 되면서 이제 급격한 압력 변화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그런 충격파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압력의 변화로서 그런 네. 충격파가 생기고 실제로 소리도 발생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소닉붐은 이제 물체가 음속의 장벽을 사운드 배리어를 뚫고 지나갈 때 이제 압력 변화로 발생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X-59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나사와 록히드 마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초음속 항공기 여행의 장벽 중 하나인 이 소닉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초음속 항공을 지상에서 가까운 부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키는 이 소닉 붐을 없애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X-59도 그렇고 이런 제한을 극복하고 초음속 항공 여행이 더 이제 넓은 영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랑 협약도 맺고 네.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운드 배리어를 뚫고 갈 때 이제 도식화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뚫고 지나가면서 뒤에 마하콘이 생기고 거기서 충격파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격파의 형태와 강도를 변경을 해서 소닉붐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항공기의 형태도 중요할 거고 네. 소재 그리고 네. 비행 경로도 네. 중요합니다. 모든 게 최적화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비행기 디자인도 앞쪽이 굉장히 뾰족하죠. 예전에 콩코드도 앞쪽이 굉장히 뾰족했어요. 그래서 소닉붐이 일으키면서 지상의 저 부분을 다 충격파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방금 이게 문 닫는 게 왜 나오냐면 여기서 설명하기를 소닉붐의 소리를 자동차 문 닫는 정도로까지 줄이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엄청난 것 같은데. 자신감을 와.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에서 실시된 지상 테스트가 항공기가 실제 초음속 비행 중에 겪게 될 하중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건지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테스트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항공기 안정성과 뭐 성능 뭐 검증도 하겠고 항공기 구조, 연료 시스템 그리고 기타 중요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는 뭐 필수적이니까 그게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믿고 이거를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영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X59는 기존의 초음속 항공기 콩코드 이런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겠죠. 그래서 기존 건 아무래도 소음도 있고 네. 연료 소비가 너무 연료 효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배출가스도 많이 나올 테고 환경에 부담을 당연히 줬을 텐데 X59는 제가 찾아보니까 확실히 항공기 효율성 향상과 환경적 영향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탄소 배출 규제랑도 영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항공기 연료 자체는 경유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대체 연료를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엔진 자체를 개발하거나 이런 초음속 비행기 자체가 쉬워진다고만 하면 그러면 환경적인 이득까지 더 있는 거죠. 콩코드 비행기에서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초음속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굉장히 뾰족해요. 맞아요. 비행기 자체가 디자인이 약간 다르죠. 뒤쪽에 삼각형으로 넓은 배기 때문에 네. 이륙할 때도 그렇고 착륙할 때 일반 비행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면 공기 저항 때문에 뜨겠네요. 약간 이렇게 와야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오니까 또 끝은 뾰족하잖아요. 네. 이 운전하는 파일럿이 바닥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휘어져 있네. 네. 새 부리처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꺾여 있잖아요. 원래 꺾인 게 아니라 이륙할 때는 몇 도로 좀 꺾이고 착륙할 때는 훨씬 더 많이 꺾여야 돼요. 아, 저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변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콩코드 영상 찾아보면 앞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X59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엄청 뾰족하긴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상위 1%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영향이나 혹은 뭐 주식시장 영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있겠죠. X59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항공 여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레저 여행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항공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거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지금 사실 나스닥 대형 기술주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어요. 너무 높아요.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제 과거 닷컴 버블 때 빅테크 비중이 30% 가까이 갔거든요. 이 비중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재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소외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보잉은 잊을만 하면 맥스 기종 고장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제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 같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손이 잘 안 가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차트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네, 이게 일봉인데 1년간 주가가 굉장히 재미없죠. 근데 원래가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거 아시죠? 뚜껑 따는 탱크 뚜껑 따는 제블린이라고 맞아요. 이슈가 있었죠. 네, 그때 이슈로 많이 올랐던 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는 주식이라서 기관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월봉으로 바꿔보면 이게 2012년부터 나와 있는데 200일선 이후로는 사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 정도 빠지면 얘가 계속 내려가는 주식은 아니구나. 왜냐면 로키드 마틴의 고객이 개인이 아니고 정부잖아요. 최근 투자 의견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마진 압박이 있다. 정부와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에서 좋은 게 아니라 정부의 압박이 있다. CEO가 직접 말한 겁니다.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선불로 진행하니까 경영적으로는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항상 다 비트를 했는데 2024년 이제 1쿼터에서는
굉장히 낮게 잡았죠. 그리고 레비뉴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얼닝은 계속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선뜻 이거를 뭐 좋은 주식이다, 좋은 회사이기는 한데 이제 개인이 투자해서 이익을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려면은 아까처럼 이제 월봉 보고 예전에서 사놓고 막 길게 보던지 해야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산업화가 될지 수요가 어떨지 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요 개발한다 뭐 X59 소식만으로는 로키드 마틴 주가가 움직인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보유 비중이 높으니까 그 말은 어쨌든 안정적이란 얘기고, 뭐 차트 보면은 뭐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이 군사력 1등 국가니까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일봉 차트 보면은 손절하고 싶은 차트 움직임이긴 한데.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유했던 적이 있는데 계속 내려가는 게 오랫동안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대중의 인식이라든지. 현재의 항공 규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음속 여행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X59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소닉붐을 감소시킨다고 하면은 새로운 규제 기준이 이제 마련되겠죠. 전 세계 항공 여행이나 이제 비즈니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시험 비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집된 데이터와 이제 피드백이 이제 항공 초음속 여행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는 정말 서울에서 뉴욕까지 7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기여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X59 프로젝트의 기술적, 과학적, 경제적, 환경적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웬만하면 줌으로 회의하고 재택근무하고 그런데 누가 이게 생각만 해도 비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쌀 누가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겠나 하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퍼스트 클래스 돈 주고 발권하는 사람들 많이 자기 돈 주고. 네, 많이 있죠. 그리고 네. 전용기 타시는 분들이 이거 타면은 절반으로 가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있다고 여기서 판단을 한 거고요. 상위 0.1% 수요로 장거리 비행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면 사업성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맞아요. 돈보다는 시간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에겐 분명한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 기술이 발전돼서 뭐 차세대 항공기 기술 개발로 비행 속도가 빨라지고 연료 부분의 효율성이 해결되면 동남아 가듯이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상일 프로TV의 형 황원장, 동생 김원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